네, 역전의 명수 하면은 군산상고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군산 야구의 100년의 역사가 담긴 책이 출간돼서 또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군산 야구 100년사의 저자인 시민 기자 조정환 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민 기자, 글쎄요, 좀 생경하게 또 생각되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민 기자라고 하면 네. 일단 그 상근 기자하고는 다릅니다. 네. 네, 상근 기자라고 하면 그 신문사 언론사에 이제 직업적으로 저희가 붙지만 시민 기자라면은 그 직업이나 연령 이게 네. 모든 게 다양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도 시민 기자가 될 수가 있고요. 전직 장관이나 네. 뭐 그리고 또 초등학생들도 중학생들도 시민 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중점을 두기 때문에 어떤 그 언론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시민 기자로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 군산에는 몇 분 정도가 있으세요? 군산에 제가 알기로 한 서너 명, 너댓 명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요? 저는 지금 한 8, 9년 됐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10년 됐습니다. 가까이. 예. 원래는 뭐 군산에서는 이 향토사학자 수준 이상으로 예. 군산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신다면서요. 군산의 어떤 역사라든지 뭐 문화에 대해서. 과찬이시고요. 공부하는 수준입니다. 지금도. 향토사라는 게 어떤 분들은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 공부를 많이 했다든가 그 전문가들이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네. 사실 향토사라는 게 우리의 그 생활을 바로 그 자체가 향토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증인이 될 수가 있고 학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군산이 이제 원래 토박이세요? 군산이 토박이죠. 네, 가난한 동네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군산에서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데 네. 야구에 대해서 관심을 언제부터 이렇게 갖고 계셨었어요? 야구에 대해서는 뭐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죠. 예. 네, 그렇지만 제가 운동을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예. 또 친한 친구들은 축구하는 친구들이 더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향토사를 관심을 두다 보니까 예, 그 야구가 스포츠이면서 군산의 한 역사에 기록이 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최양 의료사, 뭐 철도, 항내항이라든가 일제 강점기 시대 이런 네. 모든 역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당연히 그 속에 이제 그 야구도 끼어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료가 조금씩 모아진 게 이렇게 책으로 한 권이 나왔습니다. 예. 예, 군산 야구 100년사. 네. 사진과 기록으로 보는 군산 야구 100년사. 이게 얼마나 언제부터 준비해서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나왔죠? 한 5년쯤 걸렸습니다. 5년이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걸 책을 만들겠다고 100년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2011년입니다. 그때 그 의료사를 정리하고 다음에는 철도와 야구 중에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마침 그 2011년 4월에 그 지인들하고 네. 동남아로 비전 트래블을 다녀왔어요. 네. 근데 이제 캄보디아 그 제2의 도시 시엠립 거기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그 안내하시는 분이 50대 초에 여자분이에요. 네, 네. 어디에서 오셨냐고 우리들한테 묻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일행이 한 12명 정도 됐는데 예. 그래서 군산이라고 그러니까 대뜸 하는 얘기가 저 역전의 명수 군산 탄 거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군산하면 이제 무조건 그걸로 통하나 보네요. 예, 그래서 네. 한번 놀랬죠. 예. 그런데 그분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여고 시절에 군산야구가 치면 점심도 안 먹고 울었다 야. 하면서 군산야구 야구를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오히려 우리를 감동시킨 거예요. 흐뭇하게 했고. 네. 그래가지고 그날 귀국을 해가지고 예. 이제 적극적으로 그러면 철도는 다음으로 미루고 야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야구를 직접 그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고요. 네. 취재는 이제 2012년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첫 취재 상대자가 지금 원광대학교 김준환 감독이었죠. 네. 예전 해태 타이거즈 또 있었고요, 선수로. 예, 네. 그분을 첫째 그 상대로 지목한 것은 그 1972년
황금사자기 우승할 때 네. 결승타를 친 선수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감독의 이제 그 효고담이라든가 이런 걸 좀 들어보기 위해서 일본 그 상대로 취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랬군요. 네. 그런데 궁금한 게 군산의 야구가 100년이나 됐습니까? 우리나라에 야구가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고 네. 군산에 들어온 지가 100년이나 됐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나라에 야구가 들어온 것은 기록에 나타나는 걸로 보면 1904년 그 질레트 선교사라고 네. 그때 이제 YMCA 이게 서울 황성 그 기독교 청년회죠. YMCA 야구단이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영화도 또 만들어졌죠. 네. 그게 이제 야구 초창기라고 봐야죠. 그래가지고 그 질레트 선교사가 그 YMCA 회원들한테 캐치볼을 하고 공 던지기 그 가르치면서 야구가 시작됐죠. 네. 첫 경기가 1904년에 그렇게 가르치셔가지고 첫 경기가 1906년에 이제 일어납니다. 경기가 열립니다. 네. 우리나라에 초기 예, 도입됐을 이제 때는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한 야구 경기가. 네. 그럼 군산에서는요? 군산에서는 1921년에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원로 야구인들 그 증언에 의하면 1910년부터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이제 증언에 불과하고 네. 구술에 불과하고요. 기록으로 나타난 것은 1921년 7월 5일 예, 군산 구암 청년 거기도 이제 기독교 청년회죠. 네. 청년회하고 군산 그 은행팀 일본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루어진 팀으로 구성된 팀이 7월 5일 날 군산 그 소아학 운동장에서 열린 것이 처음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근데 그 확실히 그 1910년을 전후해서 열린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때 그 송창문 씨라고 예. 전라북도 야구 원로인입니다. 네. 그분의 구술과 그 전북 야구사 그 기록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군산 영명학교를 다녔던 분의 그 회고록 네. 어떤 걸 보면 1910년이 맞습니다. 맞기는. 그런데 그 경기 결과라든가 이런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온 것은 1910년을 전후해서 들어온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4, 5년 발품을 열심히 팔아서 100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봤는데 귀한 사진 자료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여기에 들어있더라고. 흑백 사진 이런 네. 것들 다 어떻게 이렇게 구하셨어요? 이제 옛날 신문에서 캡처를 했고요. 네. 그리고 군산의 그 동사 종벌 스님이 예, 그 여기저기 해가지고 그 자료를 모은 걸 저한테 캡처를 쾌히 그냥 내주셨죠. 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책들은 역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증도 다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언론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다른 책도 중요하지만 그 옛날 신문 있잖아요. 그 옛날 신문에 난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중심으로 했습니다. 네. 내용을. 군산에서 최초로 야구를 시작한 사람에서 저는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양기준이라는 분이 있네요. 네. 그분이 예. 영명학고를 졸업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큰 성과였죠. 그분이 영명학교를 다니면서 졸업하고 구암병원이라고 호남에서 제일 일찍 개원을 한 병원인데요. 네.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3.5만세 운동, 3.1 운동이죠. 3.5만세 운동에도 앞장서서 참가했다가 옥고를 치른 분입니다. 그분이 영명학교 다닐 때 야구를 1번 타자로 활동을 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분이 태어난 해가 1895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1910년에 야구가 들어왔다는 얘기하고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때 당시에 뭐 가죽 글러브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것들 유니폼이 좀 남아 있었더라면 오늘 가져와서 이렇게 또 보여주면 그러니까요. 좋았을 뻔한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 손자가 예. 서울에서 치과 병원을 지금 운영 중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방맹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배트가. 야구 배트가. 예, 있었는데 사라졌다고 아쉬워하더라고요. 네.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선수들도 참 많이 만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명한 선수들 당대. 네. 많이 만났죠. 예, 군산 출신. 예. 이제 김봉현, 홈런왕 김봉현. 그리고 이제 야구계 신사 김준환. 네. 그리고 이제 원조 대도
김일권, 그리고 이제 스마일 피처 송상복, 예. 그리고 이제 김성한, 기록의 사나이죠. 네. 그리고 이제 역전의 싸움탁, 그 조계현 투수 코치 예. 지금 하고 있는. 네. 그리고 이제 그 조규재 선수도 만나고 지금 도의원 하고 있는 그 이성일 도의원도 그때 캐치했습니다. 네, 팀의 맞아요. 소금 역할을 했어요. 네. 캐처를 하면서 조규재 고바테를 했죠. 네. 그리고 지금 LG 트윈스에서 주장으로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진영 선수. 네. 지금 현재 또 선수로 뛰고 있죠. 현재 뛰고 있죠. 네. 네. 쌍방울 레이더스의 또 최초의 신인 지명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네. 네. 참 새롭네요. 들으니까. 네, 잘 나가고 있죠 지금. 이게 그 지금 야구 역사도 이 책에 담긴 게 고종 황제가 교육 조서를 그 발표하는 1895년 2월 2일서부터 2014년 전반기 프로야구 경기가 끝나는 7월 16일까지 네. 경기가 기록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책 만드시면서 혼자 이렇게 발로 뛰다 보니까 네.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아요. 재밌는 뭐 에피소드 하나 떠올려 보신다면. 어려움도 많았고 예.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씩 그 새로운 기록이 나올 때마다 쾌감도 느끼고 스스로 놀랍니다. 그런 것으로 이제 무마를 했고요. 좀 에피소드로 가면은 김성한 감독을 제가 몰랐죠. 예. 차 한 잔도 안 마셔보고 모르는데 12월 달에 제가 2013년 10월 달에 김성한 감독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대전구장에서. 그때 이제 하나 이글스 수석 코치로 있을 때예요. 예. 12월 달에 아들이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래서 그냥 문자로 축하 문자 보내면 되는데 거기 참석하면 그 레전드들을 군산상고 출신 그 야구 선수들을 많이 만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갔죠. 또 가면서 그냥 갈 수가 있습니까? 예. 취재라고는 하지만 예. 그래서 봉투도 만들어서 갔죠. 축의금. 네, 축의금을 봉투 넣어가지고 갔는데 네. 아예 가서 밥만 먹고 아무도 못 만난 거예요. 그래 뭐 알고 보니까 그 선수들도 평생 사람이 다 끝까지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어렵게 된 분들은 참석지 못했고 네. 또 이제 축의금도 뭐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네. 아마 뭐 통장으로 입금되고 이렇게 그렇죠. 한가 봐요. 네, 그런 경우가 있죠. 인편에 예. 보내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생각했던 분들을 못 만났어요. 그냥 헛걸음질하고 올래니까 굉장히 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고 네. 또 조계현 선수 만날 때는 예. 그 잠실구장에서 처음에 예. 만나기로 했었어요. 예. 2013년. LG 소속이었으니까. 예, 네. 잠실구장으로 만나기로 했는데 가가지고 워낙 잠실구장이 크잖아요. 어느 문 쪽으로 들어가야만이 사무실이 있는지 그걸 모르니까 좀 헤맸죠. 그러니까 조계현 선수가 이제 농담이겠지만, 아유 야구장도 잘 모르시면서 무슨 저를 취재하시겠다고 그러냐고. 예. 그런데 굉장히 창피하고 예. 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또 두 번에 걸쳐서 인터뷰를 했어요. 조계현 선수가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숨긴 얘기가 재미있는 얘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조계현 선수가 예. 뭐 붕어 잡아가지고 예.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예. 야구 글러브도 사고 장비를 살 정도로 장비가. 초등학교 때. 네. 뭐 그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참 저도 놀랄 만한 그런 사연들이 많아요. 그런 사연들 여기 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재밌는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나온 김에 이왕. 그 조계현 선수가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야구를 모르고 자랐답니다. 네. 근데 지금 기아에 있는 그 기아 코치로 있는 백인호 코치가 추천해가지고 야구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너무 가난하니까 예. 야구를 워낙 잘하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야구 단원들하고 미꾸라지 잡고 예. 붕어 잡고 이런 거 잡아가지고 식당에다 팔아가지고 네. 야구공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구를 했는데 그 시골 학생들이 초등학교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네. 남국민학교. 예, 그런데 워낙 잘하니까 백인호 선수들이나 동료들은 졸업을 했던데 조계현 선수는 1년을 더 다녔어요. 유급을 시켰나 보네. 학교 예. 우승하기 위해서. 예. 그래가지고 네. 조계현 선수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야구 잘해서 6학년 2번 다닌 것도 기록일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근데 마침 그 이듬해에도 또 우승을 했어요. 네. 그렇게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였죠. 제 예. 기억으로도 고교 야구. 아무튼 1981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승을 2번이나 했고요. 잘 나갔는데 그때 오죽하면 그 조계현 선수가 잘 나가면서 잡지, 스포츠 신문 이런데 그 표지 모델 계속 하고 하니까 뭐 여중학교에서 네. 가짜 조계현 사촌 여동생이 등장해가 나타나가지고 네. 소동을 빚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 에피소드도 이곳에 선수의 또 증언을 통해서 예. 다 이 책에 담아내셨네요. 예, 그리고 증언이 아니래도 예. 그건 이제 조계현 선수도 모르는데요. 예. 그 당시 80년대 군산상고가 잘 나갈 때 군산상고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개그 프로도 만들어졌습니다. 히트를 쳤죠. 네. 네. 과장 진급에서 상대방 그 경쟁자가 네. 군산상고 출신이라니까 예. 그러냐고 하면서 기가 죽는 그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개그 프로도 만들어지고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70년대, 80년대. 네. 그러니까요.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참 야구가 또 얼마나 요즘 인기가 많은 스포츠입니까? 이 군산 야구 100년사의 기록. 우리 또 전라북도에 살고 계시는 야구 팬들이라면 이 책이 너무나도 읽어보고 싶을 텐데 예. 천부만 군산시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천부만 만들었는데 또 더 펴낼 방침이라면서요? 네. 정판. 예. 만들고 보니까 네.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또 좀 더 발굴을 해가지고 더 좋은 자료도 좀 찾고 싶고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리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옵니다. 왜 김용남 선수를 인터뷰 안 했느냐. 빠졌다. 투수. 뭐, 예. 김용남 예. 투수. 유명했죠. 뭐 백인호 선수라든가 여기저기에서 그런 의견이 들어와요. 그래서 또 다른 분들도 자꾸 찾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1000권을 우선 발행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중보판을 좀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저기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특히 이 책을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네. 저게 놀라운 것은 네. 시내 군산도 군산이지만 의지에서 더 그 호응을 하는 게요. 거의 높습니다. KBO 이런 데서도 이 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놀래요. 네. 네. 저를 뭐 어디로 모 방송 저기로 언론사로 추천하겠다고 그런 분들 이용일 총재가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요. 예. 예. 근데 부산 같은 데서도 네. 책을 좀 보내달라 하는 그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그래서 보내줬습니다. 네. 인천, 서울 이런 데서 이제 팬들이 저한테 메일도 보내고 감동했다는 그 제가 그 연재를 쭉 했으니까 네. 그걸 다 본 분들이 책이 나오면 살려고 그랬는데 비매품이라니까 방법을 좀 알려달라. 네. 또 책을 보내주니까 선물을 보내온 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고맙더라고요. 참 야구 한 종목만으로 이렇게 책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참 놀랍네요. 저도 놀랐습니다. 예. 이 책을 작성하고 기록을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군산이 겨우 뭐 28만 힘들게 그 턱걸이하는 그런 작은 도시, 항구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뭐 야구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 대구 이런 데서도 책을 야구 한 종목만으로 책이 아직 안 나왔죠. 책이 안 나왔는데. 네, 군산 이런 데서 나온다는 것이 제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끼고 부산 시민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우연찮게 관광 여행지에서 캄보디아에서 만난 여성분이 역전의 명수 군산에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그 이야기가 또 시작이 돼서 이렇게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책이 또 세상의 빛을 보게 됐는데 역전의 명수라는 그 신화가 시작된 게 아마 72년 황금사자기 우승이죠.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책에도 이제 그렇게 적혀 있지만 그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그 상황을 부산고등학교하고 군산상고학고 대결이었죠. 그러니까 그 게임이 사실은 그 1년 전에 1971년 전국체전도 굉장한 그 파워를 일으켰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72년 그 우승할 때 운동장 분위기는요, 말할 수 없었죠. 근데 야간 경기로 펼쳐졌는데,
미리 한 1시간, 2시간 전부터 좌석이 꽉 차가지고 양쪽에서 응원전이 펼쳐졌었어요. 그래가지고 군산상고가 1회에 그 선취점을 뺐죠. 선취점을 얻는데 또 3회에 또 동점이 되고 네. 4번씩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결국 그 역전승을 기적 같은 역전승을 4대1로 끌려가다가 9회 말에 5대4로 역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이 아주 뒤집어진 것이죠. 현 시장, 지금 군산시 문동신 시장도 네. 그 현장에 있었답니다. 아, 그래요? 예, 친구가 그 당시 경기고등학교 네. 영어 선생이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수자원공사 있으면서 개장으로 있으면서 30대 초반이니까 네. 그 현장에 있었답니다. 근데 그 우승하는 광경을 보고 더가웃으로 뛰어내려 가지고 같이 그냥 그 군중들하고 휩싸여 가지고 뛰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군산에서 올라간 응원단이 한 300~4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예. 그분들이 이제 9시 넘어 10시 가까이 돼 가지고 이제 무슨 경기가 끝났죠. 군산에 한 2시 넘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 예. 응원단이 예. 도착을 했는데 여기 그 전주 IC에서부터 그 응원단을 그 당시만 해도 통행금지가 굉장히 그 엄했을 때인데요. 예, 예. 군산경찰서에서 백차가 나와가지고 예. 그 응원단을 에스코트 군산까지 그만큼 예. 대단했다는 것이죠. 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군산 도착해서 군산에서 이제 텔레비전을 보고 라디오를 듣고 이렇게 응원하던 분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네. 밤새도록 그 술집에서 얘기를 꽃을 피우고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승주역 선수들이 그러면 김준환 뭐 예, 그 김봉현, 선수들이죠? 김준환, 네. 송상복, 양종수 네. 이게 그때 선수들을 전부 다 만나고 싶었어요. 사실은 네. 양기탁 선수라든가 양종수라든가 김일권 나 이런 다 만나고 싶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런 점들이. 네, 욕심 같아서는 그때 선수 11명 그 나인을 전부 한번 만나보고 싶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군산에서 살고 계셨고 동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그 야구가 있는 날, 네.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은 그 군산 시내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선하겠어요. 뭐 거리에도 사람 없을 정도로 다 텔레비전 시청하고 있고. 그렇죠. 열기, 그때 당시의 열기, 야구 열기를 좀 떠올려 보신다면 뭐 그 어느 당시 정도였나요? 야구 열기라면 어떻게 표현하면 인구가 이제 한 11만에서 15만 이게 한 10년 사이예요. 그 정도인데 환영식이 열리는 날은요. 군산 시민이 다 나온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경기가 있는 날은 예. 그 직장인들이 휴식을 다 미뤄버렸어요. 예, 응원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이 귀하니까 다방으로 다 모였죠. 네, 그 정도로 대단했고요. 만약에 이게 가지고 4강에 올라간다, 네. 이게 확정이 되면 4강 진입이 확정되면 이제 또 선수들이 시민들이 응원단, 이제 원정 응원단을 또 전세버스 모집했죠. 뭐 대여해서 예, 간다든지 그때 고속버스 해서. 그때만 해도 이제 고속버스로.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동아일보 그 본사 군산 지구국으로 입장권 미리 예매도 해놓고 해가지고 대단했습니다. 그 시민들의 열기는. 예. 네,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어떤 거요? 얼마만큼 대단했냐면요. 예. 그때 이제 최관수 감독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예. 근데 최관수 감독이 1970년 7월 23일 날 3대 감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네, 3대 감독으로 부임을 하는데 그분이 감독으로 부임하는 5일 전에 그 경성고무가 화재가 나요. 대형 화재가. 이용일 총재가 이제 거기 경성고무 사장이었을 때인데요. 예. 그런데 그 화재가 발생하니까 범시민적으로 돕기 운동을 나서요. 초등학교에서부터. 네. 그런 거. 또 최관수 감독이 나와가지고 들어오니까 범시민적으로 그 최관수 감독이 기업은행 그 투수였거든요. 이제 은퇴하고 네. 군산 지점으로 내려왔는데 이 월급은 기업은행에서 받고 네. 출근은 군산 상고로 한 거죠. 그러니까 군산 시민들이 기업은행 통장 만들기 운동을 한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네. 어떤 시민들은 돈이 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한 200원, 300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한 20, 30개씩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척이라든가 조카들이나 네.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통장을 하나씩. 이걸 이제
저금 통장 만들어라. 이야. 이런 정도로 열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로 인해서 구심점 역할을 했네요. 야구가 군산 시민들을 네. 한데 모으는데 끈끈하게.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걸작이라고. 말하자면 이용일 총재, 그리고 최관수 감독, 그리고 선수들 응집력,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그 참 열기, 이 네 가지가 잘 조화가 이루어진 하나의 작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용일 KBO 전 총재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분께서 군산상고 그러면 팀도 그분께서 이제 만드신 거고, 예. 그렇게 또 최관수 감독을 또 영입해서 예. 토대를 그렇게 잘 다지셨네요. 예. 그분이 1962년에 초등학교 4개를 만들어요. 4팀을. 네. 그런데 그 군산에 이제 군산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남국민학교, 금강초등학교 이렇게 4개를 만드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구상을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죠. 처음부터 군산상고를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원래 처음에는 초등학교에 4팀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감독들 월급도 다 주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끼리 리그전도 벌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중학교를 입시로 해서 들어갈 때니까 이용일 총재 이 양반이 군산중학교 야구부가 있었거든요. 동아리 수준. 거기를 보강해가지고 교장한테 얘기를 하죠. 초등학교 학생들 야구부를 추천을 해서 보낼 테니까 받아달라.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학부형들도 거기서 열기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군산중학교 들어가기가 어려웠거든요. 야구만 잘하면 군산중학교를 들어갈 수 있다. 하니까 더 힘이 난 것이죠. 열기를 받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군산중학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의가 되니까 군산중학교 졸업을 정도 나이가 되니까 1967년 그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원래는 군산고등학교에다가 야구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잘못돼가지고 68년에 군산상고에 만들죠. 그렇게 되니까 김봉희 선수가 원래는 고향이 전주입니다. 김준환 선수도 전주고요. 나창기 감독도 전주고요. 이 선수들이 전부 이제 군산상고로 오는 거죠. 와서 야구에 하다 보니까 오늘 뭐 시간이 금세 가버렸는데 자, 올 한 해 이제 또 뭐 갖고 계시는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뭐 스포츠 관련돼서 또 한번 책을 써보실까 아니면 또 말씀하셨던 또 다른 100년이 있을까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또 100년 준비하고 계시나요? 군산 역사 관련돼서. 지금 2013년에 제가 철도, 의료 말고 철도하고 인물 그리고 종교 여러 가지로 좀 한 100항목 넘게 그 향토 전자대전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좀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이 책에다가 좀 더 보강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몇 분은 지금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요? 우리 조 선생님은 주로 이제 책이 나온다고 하면은 군산 관련돼서 뭐 야구, 또 철도, 의료에서 대개가 이제 100년사일 것 같아요. 시리즈가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아주 귀한 사진과 기록으로 엮어진 군산 야구 100년사 참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시민 기자로서 영원한 말씀하신 영원한 시민 기자로서 군산 발전을 위해서 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향의 시작이 뭐 별다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바로 애향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